106분 중에서 한 27분, 어제 조교가 확인해 보니까 27명 정도가 정답을 맞추셨는데, 그 중에 한 3, 4분 정도는 정답이긴 하지만, 아예 함수를 새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입력이 보신 바와 같이 4개죠. 근데 3중 포인터와 2중 포인터, 그 다음에 정수값, 이렇게 입력을 4개를 봤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그냥 임의로 바꾸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좀 솔직히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는 출제 의도에 벗어나긴 하는데 답은 나옵니다. 그쵸?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틀리신 분들 못 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분들은 동작은 하지만 감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쵸? 그럼 감점을 해야겠죠? 틀리신 분들도 솔직히 저 함수를 바꿀 수 있는지 알았다면 그렇게 풀었을 테니까 틀리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저 함수를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답을 내신 분들은 거의 한 20여 분, 25명? 왜냐면 그렇게 함수 자체를 바꾼 부분이 한 분, 두 분 그렇게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아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포인트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포인트는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조체까지 했었죠. 지난번 동영상으로.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여러분 이제 데이터 구조 및 알고리즘에서 배우는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이제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밥을 먹는 알고리즘을 짠다라고 하면 사람이라는 인티저, 캐릭터 뭐 이런 자료 구조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스트럭처로 잡아서 우리 북이라고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를 뭐 만들었었죠? 뭐 클래스라고 만들었었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 놓고 걔를 포인터로 또 만들어서 그 자료 구조를 가리키는 포인터도 만들었었죠. 이것처럼 우리가 뭐 원하는 자료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 자료 구조를 포인터로 연결도 시킬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트리 형태를 만들거나 배열 형태로 만들거나 리스트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포인터로 배열을 만드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원하는 자료를 구성하고 그 자료를 알고리즘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까지 됐으니까 이제는 뭘 합니까? 오늘 배울 조건문이나 포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인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에 포인터까지 나와서 이 복잡한 문제를 한번 해봤던 겁니다. 그럼 이 다음에 우리가 뭐 하겠다라고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이제 다양한 이제 알고리즘들을 이제 배워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과에서는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이제 2개로 나눠서 배우는데 우리는 데이터 구조 및 알고리즘, 대구할 과목을 한 과목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구조라는 걸 배우고 알고리즘이라는 걸 같이 배우는데요. 저희는 1학년 타겟으로 하는 컴퓨터 언어 및 실습 과목이기 때문에 자료 구조에 대한 가장 기본을 스트럭트라는 지난번 수업을 통해서 이제 그렇구나. 스트럭트라는 걸 만들면 그 안에 인티저라는 것도 넣고 배열도 넣고 캐릭터도 넣고 하면서 스트링도 넣고 사람 이름 넣지 않습니까? 그다음 과목 이름, 과목 학수번호 151 넣고요. 학점도 넣고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구조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걸 그런 구현을 한번 봤으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3학년에 올라가셔서 데이터 구조는 이렇게 잡는구나라는 컨셉을 아셨고요. 이제 알고리즘을 배우시면 3학년 때 우리 어떤 학생이 같이 든다고 하셨는데 트리를 만들거나 그래프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뭘로 만드느냐? 이중 포인터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지. 보시다시피 A는 10, B는 20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A라는 인티저를 메모리에 만들고 B라는 인티저를 메모리에 만든 다음에 A에다 10을 넣고 B에다가 20을 넣었어요. 맞죠? 제가 여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줌에서 하나씩 형광펜을 쳐갈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을 보고 이거 전체 화면으로 하자. 너무 작죠? 잠시만요. 전체 화면으로 다시 그릴게요. 전체 화면 어떻게 하지? 여기 있다. 아이고, 이거 전체 화면 아닌데 이건? 전체 화면이 이건가? 쪽맞춤. 이건가? 아닌데? 전체 화면? 이건가? 잠깐만. 전체 화면이 프레젠테이션인가? 그렇지. 자, A가 10, B가 10이고요. 그래서 A는 인티저로 10이라는 값을 넣고 B도 인티저로 2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맞죠?
이렇게 우리가 제가 미리 그렸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서 그리고 있으면 제가 이제 펜을 쓰는 건 아니니까 좀 보시기 좀 불편할까 봐 미리 그려서 붙여놨어요. 요거 보고 제가 이제 형광펜으로 칠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P라는 포인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P라는 포인터를 만들고 자, 인티저로 만들었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 이름은 P라는 포인터인데 내 주소를 따라가면 인티저가 나올 거야 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약간 컨닝을 하자면 알고 보니까 나중에 갔더니 진짜 따라갔더니 인티저가 나오네요. 그쵸? 그다음에 PA라는 포인트를 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는 별표가 하나 붙었죠. 도장을 하나 찍어줬죠. 그 말은 뭐죠? 나는 포인터인데 나를 따라가면 인티저가 나올 거야. 그 소리예요. 그럼 밑에 또 PA라는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나를 따라가면 인티저가 나올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일단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이 줄에 있는 애들은 한 번 따라가면 노란색이가 잘 안 보이는구나. 제가 연두색으로 그릴게요.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한 번 화살표 따라가면 잘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죠? 오, 자, 잘 안 보이시죠? 자,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 라인에 있는 애들은 이제 잘 보이세요? 자, 한 번 따라가면 인티저 나오는 애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그 뒤에 있는 PP라는 애는 좀 달라요. PP라는 애는 별표가 2개 붙어 있죠. 이건 뭐죠? 내가 화살표를 2번 건너뛰면 인티저가 나올 거야. 내가 쏘는 화살을 한 번 따라가면 또 주소가 나올 거고 또 한 번 더 따라가면 인티저가 나올 거야 라는 포인터를 선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PP라는 거를 하고 제가 그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 PTR 이렇게 2번 써줬어요. 포인터 2번 쓰면 아이고 뭐야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렇지 전체 화면 프레젠테이션 그렇지. 그래서 PTR 흥분해서 PTR 이렇게 2번 써줬어요. 무슨 말이다? 포인터. 내가 포인터를 2번 따라가면 인티저 나올 거다. 한 번 따라가면 주소 나오고 또 한 번 더 따라가면 인티저가 나오는 그런 포인터 주소야 라고 해서 선언해 줬어요. 그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 얘는 그 다음 라인에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메모리에서 저런 건 없지만 우리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3개의 라인으로 저렇게 그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자, PA의 주소를 가져와서 PP에 집어넣습니다. 자, PA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 주소를 PP가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 PP는 자기 한 번을 따라가면 주소가 나와야 되니까. 또 PA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애니까 걔를 또 한 번 따라가면 PA는 자기는 바로 정수 값을 화살표로 쏘고 있기 때문에 PP 입장에서는 내가 PA한테 화살표를 쏘면 그 화살은 PA로 가고 PA의 화살은 정수로 가니까 내가 2번을 쐈을 때 정수로 간다는 자기 자신의 정의랑 맞아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PA 밑에 있는 이 주소 얘를 여기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 값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한테 화살표를 이렇게 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P는 뭘 가지고 있는다? B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의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좌상단에 있는 저 그림이 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 복잡하니까 일단 그린 걸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요. 자, 이제 왼쪽 그림 어디까지 이해가 됐냐면 제가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요게 이해가 되시고 A와 10이 이해가 되시고 20과 B가 이해가 되시고 요 화살표가 이해가 되시고 P라는 것과 이해가 되시고 PA라는 게 포인터라는 게 이해가 되시고 그 주소를 제 임의로 0xAA라고 한 이 값이 PP 안에 들어간 것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게 PP라는 이름을 가진다. 이게 포인터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게 슬라이딩 그렇구나. 이제는 근데 빨리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터다까지도 이해가 되시고 얘가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화살표 쏜다. 요 제가 지금 핑크색으로 칠한 것들은 다 설명한 부분이에요. 맞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제 포인터 기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함수 안에 값을 집어넣는데요. PP의 주소값을 집어넣으래요. PP의 주소값. 그래서 PP의 주소값이 뭔지는 시험 문제에서 말은 하진 않았지만 색깔 좀 다르게 하자. 완전히 다르게. 요거 0xcc라고 썼습니다. 0xcc라는 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xxxx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제가 살짝 xxxx라 써놨어요. 그렇죠? 이 값이 저 함수 안에서는 xxxx라는 값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P의 주소를 따와서 P의 주소는 어디야? 여기죠. 0xdd라고 썼습니다. 이 값은 xxx라고 불릴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살짝 제가 xxx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B의 주소를 따서 즉 뭐죠? 0xbb네요. 이 값은 뭐라 불린다? xx라고 불린다. 그렇죠? xx라고 불릴 거고요. 근데 xx라고 제가 이렇게 포인터 값을 따로 만들었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A는 X라고 불릴 겁니다. 그래서 A는 X라고 불릴 거예요. 그래서 A 위에다 X라고 살짝 써놨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말하기는 또 뭐지? 잠깐만. 요거를 위로 올려야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거 그림을 A4 용지에다 그리다가 위에다가 따로 이렇게 쓰니까 보기 안 좋다. 그래서 어차피 얘네도 새로운 값을 밑에서 연산을 해야 되니까 XXXX는 이 공간, 이 네 개의 0xcc 얘의 주소를 가져온 거죠. 주소를 가져온 거고 얘도 나의 주소를 가져온 거고 0xdd 주소를 가져온 거고 xxx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값을 쭉 가져가고 x는 a 값을 받았으니까 10이라는 값 이렇게 따로 만들어 왔어요. 즉 요 오른쪽에 있는 라인에 있는 얘네들은 뭐다? 함수 안에서 쓸 애들이에요. 함수 안에서 쓸 애들을 따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함수 안에는 저 핑크색이 색칠되어 있는 애들이 아니라 저 오른쪽에 있는 애들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PP의 주소인데 이게 지금 그래서 얘가 지금 CC여야 되는데 요 FF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상하다 이거. CC 같은데 이거 제가 뭔가 잘못 쓴 것 같아요. 0xcc 같아요. cc예요. 자, 그런 다음에 밑에를 볼게요. 자, 함수 안에 이 밑에 선을 그는 게 있어요. 얘가 수업 시간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함수 안에 변수를 말씀드릴 때 함수 안에 선언을 한 변수는 그 함수가 끝남과 동시에 다 같이 사라진다. 뭐라 불렀습니까? 지역 변수. 그렇죠? 그리고 함수가 그러니까 저희 메인 함수 안에 3번째 라인에 있는 메인 함수가 선언이 되면서 4번째 라인에 우리 4개의 변수를 동시에 선언하죠. 2개는 A, B란 이름의 정수 변수, 2개는 포인트 변수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걔네들은 저 메인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는 변수예요. 근데 메인 함수 위에다가 우리 2번째 라인에 보이드 포인터 기기라고 선언하고 3번째 라인에 메인 함수가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이 변수를 선언할 수 있거든요. 메인 함수 시작하기 전에 걔는 메인 함수가 끝나도 메모리에 살아남아 있어요. 왜냐? 메인 함수가 죽는 거랑 그 변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생각을 해봐, 여러분.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같죠? 그렇죠? 중간고사 여러분 만약 이번에 망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 중간고사 50점 나왔다 합시다. 이번에 50점이면 이번에 별로 잘 본 거 아니죠? 여러분 중간고사 50점이 나왔어요. 50점이 맞았다는 기록이 있어. 자, 저 프로그램 안에 4번째 라인에 미드텀 이그잼이라는 변수가 있고 그게 50점이야. 그러면 이 수업이라는 이 소스 코드가 끝나면 중간고사 점수는 사라져야지. 그쵸? 중간고사 끝났잖아. 그쵸? 학점만 남아야 돼. 나는 이 과목에서 A를 받았습니다.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는 학점만 기록에 남아야 되는 거지 학점은 전역 변수예요. 왜냐? 저도 졸업을 했어도 여기 원스톱 서비스 센터 가서 저 99200157 김중원 성적 증명서 떼주세요. 그럼 제 학점 아직도 남아있죠? 그것처럼 학점이라는 건 전역 변수예요. 제가 죽어도 제 아들이 원스톱 서비스 센터 가서 저희 아버님이 다니셨을 때 성적 증명서 좀 떼주세요. 그러면 떼줄까? 뭐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온 거 떼줄 수도 있겠네. 그쵸? 그것처럼 전역 변수, 즉 2번째 라인과 3번째 라인 사이에 인티저 한 칸 띄고 미드텀 이그잼 세미콜론 찍은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 값을 저 메인 함수 안에 예를 들어서 7번째 라인에다가 프린트 뒤에다가 미드텀 이퀄 A 플러스 B 세미콜론 찍으면 내 미드텀 값은 30이다 라고 메인 함수가 끝나더라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미드텀이라는 변수는 메인 함수 안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 그 메인 함수가 죽고 안 죽고는 메인 함수가 끝나고 안 끝나고는 그 변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김중원이 졸업을 해서 저 함수가 끝나더라도 김중원의 성적은 남아 있어야 돼. 왜냐? 김중원이 이직을 하거나 김중원이 뭐 유학을 가거나 김중원이 진학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그 성적은 항상 필요한 거잖아요. 점수가. 그렇죠? 그런데 내 중간고사 점수는 글쎄요. 저희는 시험을 보면 5년 동안 교육부에서 여러분의 답안지를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5년이 지나면 파기해도 상관없어요. 5년이 지나서 파기할 수 있다.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그램 예제니까 중간고사 끝나면 중간고사 점수는 사라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과목이 끝난과 동시에 여러분의 시험 점수는 사라지는 거야. 학점으로서 그 A 플러스나 A라는 그걸로만 남는 뿐이지 점수는 다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 중간고사, 뭐 랩 세션 점수 이런 것들은 저 안에 다 변수로서
동작을 해서 학점이라는 그거 하나로서만 남아있는 거지 저 함수 끝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면 저 10번째 라인에 있는 포인터 기기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저 11번째 라인에 있는 저 변수들 있죠. 저 변수는 여러분이 13번째 라인을 거쳐 14번째 라인으로 들어가서 저 함수를 벗어나는 순간 11번째 라인에 있는 저 변수들에 있는 저 메모리, 저 핑크색 가로 라인에 저 밑에 있는 저 두 개의 메모리, 쟤네들은 반납이에요. 나 이제 다 썼어. 반납. 너 딴 데 써도 돼. 반납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함수가 끝났잖아요. 저 변수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만약 저 변수를 여러분이 계속 킵하고 싶으면 저 함수 안에다 만들면 안 돼요. 함수 바깥에 만들었어야지. 그럼 함수가 끝나더라도 살아남아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함수,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프로그램을 짜는 걸 봐서 그렇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저 함수가 끝나더라도 저 변수를 살려주고 싶어. 그러면 저 변수를 함수 안에 왜 만듭니까? 함수 밖에 만들어야지. 그쵸? 그렇습니다. 예, 별것도 아닌데 흥분해서 별것도 아닌데, 그쵸? 자, 첫 번째 PPTR은 얘는 포인터예요. 포인터, 그쵸? PPTR. 그 다음에 두 번째 PTR은 포인터예요, 그쵸? PTR은 포인터예요. 뭔지 아시죠? PPTR은 내가 화살표를 2번 따라가면 정수가 나올 거야. PTR은 나 화살표 하나 쓰면 정수가 나올 거야. 이겁니다. 이거 뭡니까? PTR의 주소를 PPTR에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죠? PPTR은 PTR한테 화살표를 쏩니다. 얘 주소를 0xFF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0xFF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의 주소를 PTR에 가지고 있어요. X의 주소를 PTR이 가지고 있어요. 얘를 0x11을 얘가 가지고 있어요. 사실 X라는 건 A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저거 따로 이해하기 쉽게 그린 거지 사실 저거 A를 가리키고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그리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지금 PPTR 요거죠. 0xFF 이 값이 어디로 들어간다? XXX로 들어간대요. 요 값이 이제 화살표 보시죠. 연하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로 싹 들어가요. 그럼 그래서 0xcc라고 처음에 썼던 게 맞는데 0xcc가 맞는데 제가 0xFF를 딱 고쳐 썼잖아요. 그 이유가 마지막 라인에 의해서 덮어 써주었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고쳐 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렇게 된 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 함수가 끝나서 다시 돌아와서 7번째 라인에서 P가 뭘 가리키느냐 물어봤더니 P가 어디 있지? P는 저 핑크색 저 왼쪽에 중간에 위에 있는 애네. 자기가 가리키는 건 B라는 게 변하지가 않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20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P가 10을 가리키게 바꿔라 라는 거니까 그러면 저 밑에다가 X의 주소를 뭐 P에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고 그렇죠? 이거 메모리만 다 이해하시면 여기서 바꿀 수 있는데 제가 의도했던 답은 이거였습니다. 사실 뭐냐면 여러분 중에서 27개의 정답 중에서 27개의 정답 중에서 함수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가지고 쉽게 만든다면 푸셨던 그래서 감점을 좀 당하셨던 그럼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25분이 정답이 7가지의 답이 나왔어요. 7가지의 답. 제가 어제 조교한테 시켜가지고 야, 몇 가지의 답이 있는지 좀 세달라 했더니 오늘 수업하기 전에 세달라 그랬더니 7가지 답이 있대요. 그러냐? 했더니 7가지 답이 있구나 그랬는데 제가 원했던 대답은 뭐냐면 여기 XX 앞에 곱하기 2개 PPTR 앞에 곱하기 2개 붙이면 그게 답이에요. 왜 그런지 볼까요? PPTR이 화살표를 보세요. 한번 볼까요? PPTR의 화살을 한 번 쏘고 이게 안 보인다. 빨간색. 핑크색? 빨간색. PPTR의 화살을 한 번 쏘고 얘가 한 번 또 쏘고 요 값이 그 다음에 XXX로 간다. XX로 간다. 그쵸? 요게 한 번 쏘고 한 번 쏘는 애한테 간다. 얘가 한 번 쏘고 잠시만요. 얘가 이게 전체 화면이라 잠시만요. 이게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누릅니다. 자, 얘 XXX가 2번 화살표를 가면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요게 20이란 값을 PPTR 요 0xFF가 어디로 쏘고 얘가 0xFF가 쏘는 애가 얘한테 쏘고 얘한테 쏘지. 그러면 10이란 값이죠. 10이란 값이 그렇죠. 화살표 이걸로 쏘잖아. 이걸 하나 쏘고 10이란 값이 요 20이란 값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이렇게. 그쵸? 10을 20에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A가 가지고 있는 10이란 값을 B에다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PPTR에 화살표를 두 번을 쏘면 10을 가리키죠. 이 10을 끄집어다가 그 다음에 그 XXX가 가리키는 0XDD가 가리키는 화살표 한 번, 두 번 쏜 요 공간에 집어넣어라, 10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13번째 라인에 XXX 앞에 곱하기 2개, PPTR 앞에 곱하기 2개 쓰면 그게 답이었어요. 이게 원래 제가 의도했던 정답인데 사실 답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를 저렇게 그러면 사실 P가 10만 가리키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렇게 한다면 제일 마지막 13번째 라인 밑에다가 저 X의 값을, 그러니까 X 값을 뭐 P가 가리키는 애한테 넣어주세요. 뭐 이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PPTR 앞에 곱하기 2개를 쓰지 말고 XX 13번째 라인에 XXX 앞에 곱하기 2개를 쓴 다음에 거기다가 PPTR 앞에 곱하기 2개를 쓴 걸 넣은 게 아니라 그냥 X를 넣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X 값을 받아오고 있잖아요. 함수의 제일 마지막 값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7가지의 답이 나왔는데 7가지 답은 다 맞는 거고 함수 자체를 싹 다 뜯어고치는 사람들은 그건 너무 쉽게 푼 거라서 조금 감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 이해되실까요? 예. 제가 너무 이상하게 설명했나? 예, 그렇습니다. 재밌습니까, 이거? 예,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중간고사는 제가 95점만 맞으십시오. 제가 Q&A를 혹시라도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지막 Q&A 때 시험 보기 이틀 전인가 했던 Q&A 있죠. 30분인가 1시간 동안 했던 Q&A 동영상에서 일요일 밤에 했었나 그런데 그때 여러분께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시험은 마지막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식, 단답식 너무 쉬우니까 한 큐로 10분, 20분 안에 다 푸시고 나머지 문제 고민해서 잘 푸시고 95점을 노리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이 문제가 솔직히 제가 좀 약간 그러니까 나는 코딩이 너무 재밌어요. 자려고 눈을 감으면 포인터밖에 안 보여요. 그런 학생들은 잘 풀겠다 생각해서 그런 학생들은 그냥 점수 좀 잘 가져가세요라는 생각으로 낸 문제라서 솔직히 틀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너무 좀 많이 꽈죠. 제가 생각해도 저 중간고사 이런 문제 나왔으면 저 욕했을 것 같습니다. 저 대학생이었으면. 그래도 20몇 명이나 맞춰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레포딩 때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문제를 20명 넘게 맞춰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시험 4명 미응시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시험 좀 늦게 가도 한 20분, 30분 늦어도 그냥 들어오라고 하는데 저희 시험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됐어가지고 중간에 들어오는 거는 노 해가지고 학생들이 4명이 시험을 못 봤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시험 보신 분한테는 알려드려야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걔네도 어떻게 했는지. 자, 그 학생들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맥시멈 70점으로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균 점수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쭉 그레이딩해서 알려드렸죠. 저희 80점까지는 A 플러스 컷으로 제가 딱 노란색으로 색칠해서 단톡방에 공지를 드렸는데요. 미응시자의 경우는 솔직히 거기까지 여지를 주면 조금 시험을 보신 분들한테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면 2가지 옵션을 드렸어요. 기말고사를 본 다음에 그 점수의 70%로 중간고사 점수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이 과목을 페일을 하든지 시험 안 봤으니까 아니면 중간고사 재시험을 보되 70점 만점으로 재시험을 보라라는 3가지 공지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재시험 보실 분들은 와라. 안 오면 둘 중에 하나다. 안 왔는데 기말고사를 보러 왔다면 내가 기말고사를 70점으로 중간고사 점수를 줄 것이고 안 왔는데 기말고사도 안 봤으면 그 자동으로 F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번 일요일 날 와서 재시험을 70점 만점으로 보신다면 그걸 중간고사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 A 플러스 컷이 80점으로 끊기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말고사 때 최대한의 노력으로 100점 가까이 나오면 그러면 다시 뭐 재기의 여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절대평가니까 여러분들한테 손해보는 건 절대 없고요. 그리고 70점 그리고 그 중간고사를 안 본 것에 대한 페널티는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제 드렸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공정성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기회를 다시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70점으로 이렇게 맥스 컷을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공정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의견을 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중간고사에 대한 어나운스가 끝났습니다. 말씀 주시면 거기까지 반영을 한 후에 우리 한 3분 후에 바로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원래 영어로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 중간고사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 외국 학생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좀 뻘쭘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 없죠? 예. OCW만 아니면 한국말 하는데. 자, 그럼 다음 할게요. 다음 우리 조교분이 다음 강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if switch for입니다. 자, 다른 교수님들의 강의를 다른 교수님 보고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 전전에 계신 프로그래밍 가르치는 많은 교수님들은 엄청난 실력자들이라 뭐 우리 전전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지만, 그리고 또 더욱이 우리 고려대학교에 계시는 많은 프로그래밍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다들 실력자들이라서 뭐 다들 잘 가르치시지만,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뭐 다른 데에서 뭐 프로그램 강의를 혹시라도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저 if switch for만 되게 열심히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거는 한번 보면 다 아는 되게 간단한 로직인데, 저거는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언어는 사람의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카나, 여러분 아직 아이가 없죠? 근데 조카나 아니면 늦둥이 동생을 보고 말을 배우는 걸 딱 보고 계시면, 약간 딱 째려보면서 보고 계시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네들은 말을 어떻게 배울까 보면, 걔네들이 뭐 국어 문법 사전 들고 다니면서 이건 조사야, 이거는 뭐 형태소가 어때, 막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니죠. 걔네들의 말을 배우는 법은 엄마 아빠 말을 따라하면서 배웁니다. 즉, 저 for, if, switch 저런 것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문법을 많이 보고 강의를 듣는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저건 많이 써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많은 분들이 강의를 직접 저거를 굉장히 오래 하세요. 3주, 4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거를 3주, 4주 할 만한 강의는 포인터, 구조체, 자료구조, 링크드리스트 이런 거지, if, switch, for는 되게 간단합니다. 저거 보면 알겠지만 저 간단한 걸 3주, 4주 가르치는 건 교수님이 수업하기 싫어서 좀 약간 땡땡이 치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볼까요? 그래서 예제로 간단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if문은 그리고 우리 이미 다 알아요. 몇 번 나왔죠. 자, 제가 그래서 어제 강의 노트를 만들 때 예제를 한 10개 정도만 가져와 봤어요. 저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우리 맨날 쓰는 인터넷 에디터에 있는 예제인데요. 볼까요? 자, 첫 번째 라인에 1이라고 왼쪽에 쭉 소스 코드 라인이 있죠. 스탠다드 IO 당연히 붙고, 세 번째 라인에 메인 함수가 있는데 인티저로 출력이 나온대요. 그래서 11번째 라인에 리턴 제로가 있고요. 그러면 네 번째 라인에 넘버 1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3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인티저 변수가 하나 있네요. 그런데 5번째 라인에 if문은 뭐냐면 조건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말로 조건문. 조건을 만족하면 그쪽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쭉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만족하면 그쪽으로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자, 5번째 라인 보시죠. if가 나오죠. if라는 저 괄호 안에 조건이 참이면 6번째 라인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else, 7번째 라인에 있는 else if가 보이죠. 만약에 넘버 1이 10이 아니면 7번째 라인으로 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있어. 너 10 아니야? 그러면 혹시 20이야? 라고 7번째 라인에서 물어보는 거죠. 만약 20이 맞으면 8번째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조차도 아니면 9번째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else, 거기서 더 이상 조건이 없잖아요. 나머지 모두는 다 9번째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조건문입니다. 되게 간단한 거죠. 이걸 가지고 무슨 3주, 4주를 합니까? 그래서 이거 if else는 굉장히 간단한 우리의 흐름 제어다. 그래서 얘를 제어문 이렇게 부릅니다. 한글로 된 C 언어 문법책을 보시면 다 제어문 이렇게 불러요. 제어문의 대표적인 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if랑 switch,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제로 하나씩 보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반복문이라는 게 있어요. 반복문. 우리 반복문도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while 배웠죠. 우리 이자 계산할 때 while 조건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계속 반복해라. while문 배웠습니다. 시험 문제 나왔죠. while을 변수 이름을 쓸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나왔던 것처럼 그게 바로 반복문이에요. for문은 이 다음에 5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for문은 좀 중요하고 자주 나온 거라서 이 다음에 나오지만 if랑 switch는 되게 간단한 거라서 이렇게 하나의 예제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주는 거예요. 5번째 라인, 7번째 라인, 9번째 라인에 if 조건 맞냐? 10이냐? 아닌데요? 그럼 7번째. 그럼 20이냐? 아닌데요? 그럼 9번째. 야, 다 아니면 9번째로 가. 이겁니다. 예. 자, 스위치는 뭐냐? 스위치는 좀 더 다양한 옵션을 줄 때 많이 쓰면 코드가 좀 깔끔해지는 거예요. 딱 저거 if else보다 한눈에 싹 들어오죠.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스위치는 뭐냐면 스코어를 80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라인에 나 80점 맞았어 라고 하는데 나누기 10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번째 라인에 저건 뭐냐면 나누기 아마도 저거예요. 우리 범위를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코드에 저렇게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렇죠. 그럴 리는 없지만 어떤 교수님이 여러분 90점대는 다 A 80점대는 다 B
70점대는 다 C, 60점대는 다 D, 뭐 이렇게 학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겁니다. 스코어 3번째 스코어 나 83점이야 그랬어요. 그럼 네 번째 라인에 스위치 안에 스코어 나누기 10을 해요. 그럼 8.3이 나와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 인티저잖아. 정수잖아. 정수는 8.3이라는 숫자를 가질 수가 있는가? 없죠. 8.3이 아니라 그 앞에 인티저를 또 붙여주면 그럼 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저 케이스 안에 저 5번에서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 너 혹시 9야? 라고 물어봐요. 나 9가 맞으면 6번째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A가 나와. 학점 A야. 한 다음에 7번째 라인에 브레이크가 나오면서 코드가 스위치가 거기서 끝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내가 87점이었어. 나누기 10을 하는 순간 8이 되죠? 그러면 케이스 9에서 조건이 안 맞잖아. 난 8인데. 그러면 그 다음 케이스로 가요. 케이스 8이야. 그러면 나는 8이 나옵니다. 그렇죠? 8이 맞으니까. 그 다음에 브레이크 걸리면서 빠져나와요. 자,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뭔가 질문이 있습니다. PPT 안 보이시나 보다. 내가 공유를 안 했다. 죄송합니다. 공유를 안 했네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구글 어떻게 하지? 구글. 왠지 자, 우리 여기 스위치문은 다 같이 코드를 짜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쵸? 여러분 다 같이 코드를 짜면서 하는 게, 자, 컴 언어고, 줌으로 출석 체크는 언제 하나요? 9시 반까지 들어보세요. 저희 학생들이 남긴 거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코드를 짜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스위치 짜봅시다. 자, 스위치 짤 동안 저 강의 노트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짜려고 하는데요. 자, 스위치 케이스를 많이 쓰진 않을게요.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볼 거니까. 제가 한 1분만 마이크 내려놓고 저기 강의 교환에 있는 거를 여기다 한번 짜고 여러분이랑 코드를 조금씩 수정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 코드죠. 네, 간단하게 제가 A, B, C까지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프린트를 한번 스코어를 한번 찍어볼게요. 크게 키워보자. 요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우리 요거 스코어. 근데 만약에 스코어가 80이라고 딱 떨어진 값이 아니라 82라고 해보자. 그래서 B가 나오죠. 왜냐? 보세요. 여기서 프린트 스코어 나누기 10, 스코어 나누기 10. 자, 프린트 F. 자, 보시면 알겠지만 프린트F를 나누기 10을 해서 봤더니 우리 82 나누기 10을 하면 정말 8인가 의심이 되잖아요. 그쵸? 해봤더니 8 맞네요. 그쵸? 정수기 때문에
정수라고 우리가 처음에 찍어놨기 때문에 나누기 10을 해봤자 소수점 사라져버려요. 그쵸? 보이죠? 8이라고 나오죠? 82인데 10을 나왔더니 8이라고 나와버려요. 이거 우리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이었고요. 자, 이게 왜 B가 나왔느냐? 당연히 B가 나오지. 왜냐? 82 나누기 10을 했어. 그래서 8이 됐어. 8이 됐으니까 8이라는 건 저 10번째 라인에 케이스 8에 들어가는 거예요. 케이스 8에. 7번째 라인에 케이스 9에는 안 들어가. 그쵸? 케이스 8에 들어가니까 케이스 8에 들어가서 케이스 9에는 조건이 안 맞았잖아. 그래서 너는 9라는 케이스는 아니야. 사건의 케이스가 9가 아니야. 7번 안 들어가고 10번째 라인에 들어가요. 그러면 B를 출력하고 그 다음째 라인으로 넘어가서 브레이크 걸리고 끝나요. 자, 이게 첫 번째인데 만약에 A, B, C가 다 아니다. 나는 70점대도 아니고 60점대다. 그러면 케이스 9도 안 맞고 8도 안 맞고 7도 안 맞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제일 밑에 모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16번째 라인으로 갑니다. 위에 있는 케이스 3개가 다 안 맞았잖아. 그럼 디폴트로 들어가요. 디폴트로. 다 나머지는 모두 다 디폴트로 들어간다. 그래서 다 F다. 그래서 F를 받고 끝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100점은 어떻게 됩니까? 100점. 100점 나누기 10. 10점. 10은 9, 8, 7 다 아니잖아. 100점도 F를 받습니다. 저렇게 되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 100점도 F가 나와요. 그렇죠. 백점도 F 나오죠? 예. 그냥 날아갑니다, 값이. 한번 볼까요? 이거 80, 이게 반올림이 되냐 물어보셨는데, 그냥 소수면 그냥 날아갑니다. 87 해볼까요? 87을 한번 해보면 알죠? B, 그쵸? 소수점은 그냥 무시가 됩니다. 날아갑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예. 그런데 여기서 제 스위치를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스위치만 쓰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브레이크를 안 씁니다, 가끔씩. 왜냐하면 브레이크는 논리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쵸? 케이스 다 끝났으면 그냥 빠져나오면 되는 거지. 저렇게 브레이크를 왜 쓰냐? 그렇잖아요? 브레이크라고 흡사 느낌이 뭐냐면 리턴 제로야. 우리 코드 다 끝날 때 리턴 제로 맨날 쓰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쓰라니까 쓰는 거지. 뭐 논리적으로 리턴 제로를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니죠. 몰라, 논리적인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브레이크라도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브레이크를 다 지워볼까요? 이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요. 브레이크를 지워보자. 주석 처리할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브레이크를 지우면요, 여러분, 저기 87이죠? 87이죠? 나누기 10을 해요. 8 됐죠? 8이 됐으면 C 언어는 바보라 저 위에서 쫙 내려옵니다. 자, 내가 지금 8이야. 나누기 10 했어? 6번째 라인에 나 지금 8이야. 한 다음 7번째 라인으로 들어가요. 7번째 라인 9냐고? 아닌데? 나 8인데? 하고 8번째 라인 스킵하고 9번째 라인 주석이니까 스킵하고 10번째 라인으로 가요. 나 8 맞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실행합니다. 그래서 B가 실행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싹 다 실행이 돼요. 브레이크 안 걸었잖아. 참이다라고 나오는 순간 케이스 7이 아니더라도 그 밑에 다 실행이 돼버려요. 전 이거 C 언어 만든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 브레이크를 안 걸면 케이스 하나 위에 만족하잖아요. 그 밑에가 쫙 다 실행이 돼버려요. 그래서 B, C, F 다 출력이 돼버립니다. 저렇게 브레이크를 안 걸어주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케이스 문은 끝날 때 항상 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안 걸어주면 B, C, F 저 밑에가 B, 프린트 또 있어. 14번째 라인, 17번째 라인 저렇게 다 출력이 됩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스위치는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기억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파워포인트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포문으로 갈 거예요. 포문 진짜 중요합니다. 포문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면 포문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포문은 제가 뭐 if랑 스위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디로 가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스위치로 코딩이라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게 if일 거예요. if. 그러니까 if만 이렇게 잘 다루면 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포문이랑 if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이 반복문을 만든다, for. 그 다음에 조건문을 만든다, if. 이 두 가지를 주로 항상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if는 근데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뭐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면 됩니다. 솔직히 지금 다 짜놓은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남의 코드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코드를 짠다 그러면 여러분 스타일대로 짜면 되는 거예요. 요새 딥러닝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뭐가 있냐면 회사 가면 코드를 혼자 짜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소스 코드를 짠다. 그거 엔지니어 한 명이 짜겠습니까? 여러 명이 다 같이 짜거든요. 요새 어떤 연구가 있냐면 코드를 여러 명이 짜면 나중에 이거 실제로 이거 만들 때
양산을 한다든지 뭐 스마트폰을 막 몇천 대를 찍어내잖아요. 찍어낼 때 어느 잘못된 부분을 찾았으면 누가 코딩을 했는지 찾아내는 AI 이런 것도 있어. 그게 왜 가능하냐? 사람마다 코딩 스타일이 다 달라서 그래. 사람마다 코딩 스타일을 다 학습을 해서 이거는 김중원이 짠 것 같은데? 이건 누가 짠 것 같은데? 이거 알아맞추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그거는 컴퓨터학과의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디버깅. 예,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런 분야가 있다는 게 뭐냐? 사람마다 코딩하는 습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AI로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완전 기본 코드죠.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맘대로 짜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스타일대로 짜는 거야. 프리스타일이야.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이거 기본 코드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만 하면 여러분 맘대로 짜도 돼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문입니다. 자, 3번째 라인이죠. 자, 어떻게 하느냐. 저 포문을 보면 세미콜론이 있고 자, 포문 안을 볼게요. 인티저 i는 0이라는 제일 앞에 나오는 부분과 잠깐만. 펜 넣었어, 펜. 하나, 둘, 셋. 포문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자, 맨 앞에 있는 인티저 i는 제로. 저건 뭐다? i라는 게 변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int, 인티저 정의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고요. i는 0이다. 뭐다? i가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변수는 0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에 있는 핑크색. i는 10보다 작다. 저건 뭘 의미하냐면 반복문을 하면서 i 값을 조정을 하면서 반복을 할 건데 제일 마지막 핑크색이 뭐예요? i 더하기 더하기죠. 저 포문이 한 번 돌 때마다 i가 하나씩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저 i가 맨 처음에 0으로 시작해서 0일 때 한 번 돌고 그 다음에 1일 때 한 번 돌고 그 다음에 한 번 돌았으면 그 다음에 돌 때는 1,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3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는 뭐죠? i는 10보다 작다?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만 돌아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종료 조건 이렇게 부릅니다. termination condition 뭐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부르고 자, 제일 앞에 있는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저 핑크색 세 개 라인을 제가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 저 포문으로 엮여 있는 중괄호 쳐져 있는 3번째 라인부터 5번째 라인을 반복을 하는데 i는 0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조건인 하나씩 하나씩 증가를 시켜 나가서 10보다 작을 때까지만 반복을 해라 이 소리예요. 근데 뭘 하는 거냐? 4번째 라인 한 줄밖에 없네. 프린트를 하래. i를 그냥 프린트하래. 그러면 i의 0부터 시작해서 10보다 작을 때까지 즉 9가 될 때까지만 프린트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0부터 9까지 프린트가 된 거예요. 끝입니다. 요게 바로 포문이에요.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나 보이죠? 저렇게 반복을 한 것도 있어요. 우리 while문은 뭐였죠? 그 괄호 안에 조건이 참이 될 때까지만 돈다 그랬잖아요. 얘는 저 포문에 컨디션을 주고 저 컨디션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도는 겁니다. 자. 자, 이거는 왜 가져왔느냐? 제가 포문을 제가 5개 가져왔어요. 5개. 5개만 알면 기본적인 건 다 아는 건데 이건 뭐냐? 포문 안에 또 for를 쓸 수 있느냐? 맞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3번째 라인에 전부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i는 3번째 라인의 첫 번째 컨디션은 뭐죠? i는 1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i 더하기 더하기 돼 있죠. i는 1씩 증가하는 거야 이 소리입니다. 그럼 i는 2씩 증가하게 하려면 i equal i 더하기 2 그러면 i가 i 값에다가 2를 더해서 i에 뒤집어 써 주는 거죠. 그러면 i가 2씩 증가해요. 이런 식으로 저 증가 조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i는 1씩 시작해서 1씩 증가해서 10보다 작을 때까지 1부터 9까지 i를 증가시켜 주면서 i가 1일 때 저 4번째 라인을 들어가요. 자, 처음으로 i가 1이라고 합시다. i가 1이에요. i가 1인 상태에서 4번째 라인을 봐요. 그럼 i가 지금 1인데 4번째 라인에 들어갔어. 근데 그 상태에서 자, 기다려봐. 너 지금 i 1이지?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 i야, 너 지금 1이잖아. 너 잠깐 기다려. j가 포문을 돈대. 너 안에서 돌 거니까 j가 다 돌 때까지 기다려. 괄호 안에 j가 뺑뺑이 돈대잖아. j가 뺑뺑이 4번째 라인부터 6번째 라인에 중괄호로 묶여있는 j가 뺑뺑이 돌 때까지 다 기다려야 i, 네가 끝나는 거야. j가 지금 뺑뺑이 돌 테니까 잠깐 기다려. 한 다음에 i가 1일 때 지금 기다리라고 그랬어. j는 뭐래? j도 똑같아. j도 1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라인을 보니까 10보다 작을 때까지 뺑뺑이를 돌겠대. 하나씩 증가하면서 1, 2, 3, 4, 5, 6, 7, 8, 9까지 가겠대. 그러면서 다섯 번째 라인에서 뭘 할 거냐? i와 j를 각각 앞과 뒤에 프린트를 해주고 그 뒤에 마지막에는 i 곱하기 j를 출력해주는 게 다섯 번째 라인이래. 그러면 뭡니까? i는 계속 1이잖아. 지금 i가 지금 1의 상태로 기다리고 있잖아. j는 1부터 9까지 증가하고 있잖아. 그 오른쪽 라인을 보면 i는
1로 쫙 나와 있죠. i는 계속 1이에요. 지금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j가 뺑뺑이 돌고 있죠. 1, 2, 3, 4, 5, 6, 7, 8, 9 뺑뺑이 돌았어.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뒤쪽에 뺑뺑이가 쫙 돌았어요. 그런 다음에 i 곱하기 j를 쫙 출력해줬어. 이거 9구단표 출력하는 거네. 1단부터 9단까지. 그쵸? 딱 출력한 다음에 j가 그래요. 나 1부터 9까지 조건 만족했어. 나 10보다 작은 때까지 9까지 다 나왔으니까 나 뺑뺑이 다 돌았어 하고 6번째 라인에 중괄호를 딱 벗어난 순간 i가 그럽니다. 그래? 너 다 돌았어? 그럼 나 지금 1이잖아. 그러니까 너 다 돌았으니까 나 이제 2로 증가한다 라고 하면서 7번째 라인에 줄 한 칸 띄운 다음에 8번째 라인에 중괄호 만나면서 i가 3번째 라인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이제 1에서 2로 증가할 거야 라고 하면서 i가 2가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j가 또 그 다음에 딱 네 번째 라인에 들어오면서 뭐라 합니까? 잠깐 기다려. 나 이제 뺑뺑이 돌 거야. 1, 2, 3, 4, 5, 6, 7, 8, 9 뺑뺑이를 또 돌아요. 그럼 i는 2인 상태로 j가 뺑뺑이를 또 도는 거야. 맞죠? 그래서 2단이 출력이 돼요. 비슷한 논리로 9까지 다 출력됐으면 7번째 라인에서 한 칸 띄고 한 줄 띄고 8번째 라인으로 들어가면서 i가 끝나요. 그럼 i가 2인 상태가 끝나. 그 다음에 돌아가. 그럼 i가 하나 증가돼서 3이 돼. 자, 3은 아직 10보다 작잖아. 조건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나 3이야. 이제 시작한다. 라고 했더니 시작하자마자 네 번째 라인에 j가 또 뭐라 그럽니까? 잠깐 기다려. 내가 지금 1부터 9까지 뺑뺑이를 돌아야 돼. 하면서 i는 3인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가 j가 1, 2, 3, 4, 5, 6, 7, 8, 9 나오면서 다섯 번째를 또 출력하겠죠. 그럼 3단 출력.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i가 9가 될 때까지. 그래서 1단부터 9단까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문 안에 포문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해보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좀 약간 변칙을 둘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i는 i 더하기 1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i는 1씩 증가한다는 거니까 2씩 증가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이 안에다가 폼은 뭐 똑같이 써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뭐 어떻게 했지? printf 이렇게 했나요? printf 한 다음에 여기 한 줄 띄워주고 이렇게 했나? 우리 이거 한 거죠. 지금까지 이거 했는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온라인에 계신 분들 잘 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 되게 너무 좋아요. 이거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게 오늘 여러분 C 언어를 처음으로 보신다 하면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10이 아니라 i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요걸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10이 아니라 i가 되면 잘 보세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섯 번째 라인에 j가 i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좀 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거 말로 먼저 하고 실행을 시키면 쫄리는데 스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희가 틀리긴 안 틀리긴 한번 보자. 약간 이런 기분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지루하지 않고 좋아요. 벌써 우리가 1시간 가까이 해가지고 우리 포문이 5개 예제만 끝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간에 브레이크 하는 것보다 한 큐에 쭉 하고 좀 쉬었다가 랩을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쵸? 좀 한 큐에 달리겠습니다. 3개의 예제밖에 안 남아서 또 이거랑 다음 것들은 말로 다음 거 예제 3번, 4번, 5번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 코드에서 한 줄씩밖에 안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거는 그냥 후루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2, 30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랩 세션 조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랩 세션 들어오니까 요거가 이제 오늘의 거의 마지막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이제 스릴 있게 제가 틀리면 쪽팔리니까 네가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보자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보시면 돼요. 자, 저게 i가 되면 어떻게 될까? 자, 볼게요. 5번째 라인에 저건 똑같아. i가 1부터 시작해서 i 플러스랑 똑같이 보여지는 i는 i 더하기 1. 우측에서 i 값을 1을 증가시킨 다음에 그걸 i에 뒤집어 씌워줘. 그러니까 i가 계속 1씩 증가한다는 소리야. 그 조건을 가지고 1부터 시작해서 10보다 작은 9가 될 때까지 하나씩 증가시켜주고 있어요. 자, 처음 시작했어. i가 1이야. 그 6번째 라인에 들어갔어. 자, j는 1인데 1이 1보다 작을 때까지 폼을 돌래. 그 폼은 돕니까 저게? i가 지금 1이잖아. 폼은 돌아요?
안 돌아요. 일단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i가 1이야. i가 1일 때 6번째 라인에 들어왔어. 자, 저 뒤에 서 있는 i, 좀 잠깐 뒤에 있어봐. i 잠깐 뒤에 있어봐. 라고 하고 i를 뒤에 밀어놨는데 i가 1일 때에 6번째 라인에 들어간다면 저 포문을 딱 읽어보면 j는 1부터 시작해서 j는 i보다 작을 때까지 돈다라고 했는데 i가 1이래. 그러면 이거 포문이 조건이 하나도 안 맞잖아. 이거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출력이 되지 않아요. 아예 저 컨디션에 걸려오지 않습니다. 빠져나가요 바로. 그쵸? 조건이 안 맞잖아요. 자, 그럼 돌아왔어. i가 1에서 2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i가 2예요. 그러면 6번째 라인에 들어가. 그럼 j는 1로 시작해서 j가 2보다 작을 때까지만 돌아라니까 j가 1일 때만 돌아요. 2 곱하기 1만 나올 거예요. 아마도. 아니면 어떡하지? 쪽팔인데. 그쵸? 그 다음에 i가 3이면, 그 다음에 포문이 돌았어. i가 3이면, j, 6번째 라인 봤을 때, j는 1부터 시작해서, j가 3보다 작을 때까지 포문이 도는 거잖아. 그럼 3 곱하기 1과 3 곱하기 2까지만 나올 거야. 3 곱하기 3은 나올 수가 없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1단 안 나왔죠. 2단은 2 곱하기 1만 나옵니다. 즉 앞에 있는 2라는 숫자와 뒤에 있는 1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앞에 있는 숫자가 클 때만 나오는 거예요. 저게 2 곱하기 1, 3단은 3 곱하기 1과 3 곱하기 2만 나오고 4단은 4 곱하기 1, 2, 3만 나오고 5단은 5 곱하기 1, 2, 3, 4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응용을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곱하기다.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왜냐?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삼각형이 나올까? 자, i가 1에 시작했어. i가 1일 때는 i가 1일 때는 j 조건 만족한 거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냥 넘어가. 아무것도 안 나와. 프린트 아무것도 안 돼. 근데 i가 2일 때는 j가 1이야. 포문이 한 번만 돌아. 그럼 별표 하나만 찍힌 다음에 그 8번째 중괄호 나오면서 9번째 줄 한 칸 띄워주잖아. 그러니까 별표 하나 찍고 줄이 바뀌어요. 두 번째 포문이 돌 때는 i가 3이 됐어. i가 3일 때는 j 저 포문 2번 돌잖아. 그러니까 별표 2개 빵빵 찍고 빠져나오면서 9번째 라인에서 줄 바꿔주잖아. 그러면 i가 4일 때는 j 번째 루프에서 별표 3개 빵빵빵 찍고 줄 바꿔주고 i가 5면은 j 번째 포문 돌면서 별표 4개 빵빵빵빵 찍고 또 줄 바꿔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만약 시험 문제로 저 삼각형을 만약에 이거 제가 이런 거 말했다가 제가 못 풀면 쪽팔린데 만약에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삼각형을 프린트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해볼까? 이거 막 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틀리면 쪽팔릴 것 같은데 이게 10 빼기 하면 요 공간이 안 비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10 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10 빼기라는 베리언스를 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앞에 빈칸이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왜냐? 잘 따져야 돼, 이것도. 왜냐? 앞에 그냥 i가 아니라 10 빼기 i잖아. 저건 뭐다? i가 1이에요. i가 1일 때에는 j로 들어가. 그러면 10 빼기 i가 얼마예요? 9죠. 그럼 j는 뭡니까? 1부터 시작해서 8이 될 때까지 저 포문을 만족시켜요. 8번 돌 수 있어. 그러니까 별표가 8개 찍혀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포문이 가지고 이중 포문을 쓰면 문제 낼 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아까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저거 7번 문제 빈칸을 프린트하게 하면 됩니다. 빈칸 프린트하고 나오면 별표를 찍게 하면 돼요. 포문에서 나온 다음에 별표를 찍게 하면 돼. 뭐 그런 걸 응용해서 아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저는 이거 초등학교 때 그 C 언어가 아니라 GW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 컴퓨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배웠는데 컴퓨터를 배우면 어머니가 그 바이엘 100번을 띄고 나서 바이엘 100번이래. 바이엘 상학원을 띄고 나서
체른이 100번을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너 계속 피아노 학원 다닐래 컴퓨터 학원 다닐래 그러길래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 컴퓨터 사주는 줄 알고 컴퓨터 학원을 다닌다 그랬다가 GW 베이직이었는데 그때 피아노를 계속 했으면 제 인생이 바뀌었겠죠. 근데 컴퓨터 학원을 다닐 때 그때도 GW 베이직도 모든 프로그램 언어는 조건문이랑 그 반복문이 다 있습니다. 자바도 있고 베이직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모든 파이썬도 있고 다 있어요. 파이썬에 있는 포문도 이거랑 똑같이 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C 언어만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 별표로 막 삼각형 만들기, 구구단표 만들기 이런 거 했었습니다. 실제로 포문에서.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포문을 이렇게 응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가 이 포문은 쉽다 그랬죠. 그래서 막 빨리 넘어갔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문은 빨리 안 넘어가는 이유가 이렇게 다양한 베리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양하게 이렇게 한 번씩 코드를 한 줄 한 줄 바꿔가면서 해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중 포문 했고 삼중 포문. 자, 이거는 이제 말로 설명이 가능하죠.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제 너무 쉬워. 자, 이중 포문이 돕니다. 그러면서 안쪽에 이너 루프, 아우터 루프라고 해서 자, 안에 있는 J라는 루프가 5번 돌고 5번 돌 때마다 아우터 루프 한 번씩 그렇죠? I가 한 번씩 빵빵빵빵 우리 구구단표에서 구구단표 찍어주고 한 줄 띄우고 구구단표 찍어주고 한 줄 띄워주듯이 이너 루프라는 게 5번 찍힌 다음에 아우터 루프 한 번 찍히고 이너 루프라는 게 5번 찍힌 다음에 아우터 루프 한 번 찍히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코드는 굉장히 쉬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갖다 놓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만약에 여러분 이 이너 루프 안에 6번째 라인에 브레이크라고 쓴다고 합시다. 브레이크란 걸 쓰면 이게 3번과 4번. 자, 3번 예제 이 전장과 요 두 번째 장의 차이가 뭘까요? 요거와 요거의 차이. 6번째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6번째 라인. 자, 보세요. 얘는 잘 보세요. 얘는 포문 2개 이중으로 썼죠. 그 다음 포문 2중을 쓰고 그 안에 5번째 라인 프린트 하나 찍어준 것밖에 다른 게 없고 딴 거 뭐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뭘 했습니까? 포문 2개 돈 다음에 아까처럼 5번째 라인에 이너 루프라는 프린트 하나 찍은 다음에 2줄을 더 써줬어. 6번째 라인에 브레이크라는 걸 하나 써줬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하나 더 써줬죠. 자, 브레이크라는 걸 써주면 그 순간 저 포문을 그 밑에 있는 거 실행도 안 하고 바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다음에는 저 프린트문 있죠. This is not working after break. 브레이크 다음에는 워킹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찍어주는 순간 포문은 더 이상 동작하지 않고 4에서 그냥 빠져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너 루프라는 게 원래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5번이 돌면서 5번 프린트가 돼야 되는데 한 번 프린트되고 포문에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한 번씩밖에 안 찍혀요. 저렇게. 이해되십니까? 브레이크? 그렇죠? 원래 이제 컨티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좀 스킵, 그건 좀 약간 연먹이는 것 같은 스킵. 자, 브레이크 뭐냐? 브레이크는 만나는 순간 무조건 포문에서 탈출입니다. 한 단계 탈출. 그렇기 때문에 자, 저거를 말로 설명해 볼게요. 나는 시작했어. 메인에서 시작했어. 포문 i번에 i라는 변수의 포문이 시작했어. i는 0이야. 그리고 j라는 거 0으로 시작했어. 그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5번째 라인에 이너 루프 프린트 찍었어. 브레이크 만나서 탈출. 그러니까 j가 1이 되거나 j가 2가 되거나 j가 3이 되거나 j가 4가 되거나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왜냐? j가 0인 가장 첫 번째 이너 루프 한 번만 찍고 그냥 탈출.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한 번만 브레이크 만나는 순간 무조건 그 포문 탈출. 그러니까 그 다음 라인에 있는 프린트문은 출력이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거 그겁니다. 그 다음에 리턴 제로. 리턴 제로는 뭐다? 이거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중간에 리턴 제로를 썼어요. 여러분 메인 함수 끝날 때마다 맨날 쓰던 리턴 제로. 저건 뭐다? 아, 오늘 수업 끝이에요. 오늘 이제 다 끝났어요. 네. 오늘 여러분 다 좋은 학점 받고 잘 가세요. 우리 다음 생에 만나요. 이겁니다. 저거 리턴 제로는 이 코드 끝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쟤는 저 포문이 끝난 게 아니라 아예 저 1번째 라인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이 코드 끝났어요. 저 아우터 라인이라는 게 나오지도 않아요. 중간에 리턴 제로 만나면 코드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나가 프로그램 짜다가 로직을 짜다가 저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은 약간 좀 허접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어쨌든 중간에 저렇게 리턴 제로를 만나면 코드가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Any questions over here? 자, 오늘 이렇게 되게 빨리 나간 이유는 제가 영어를 안 써서 그렇습니다. 제가 중간고사를 보고 알았어요. 우리 클래스에 외국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이제 중간고사 여러분 채점하는데 다 한국 사람 이름인 거야. 외국인이 한 명도 없네? 예. 오늘 영어를 안 쓴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if, 스위치, 포문은 굉장히 직관적이죠. 직관적이고 이것만 알면 자유구조를 갖다 놓고 이제 마음껏 이제 조건문도 만들 수 있고 반복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서 굉장히 재밌고 어려운 걸 해보려고 해요.
자, 다음 시간 우리 기말 프로젝트가 뭘 나올 것인가를 이제 남은 시간에 제가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제 랩 세션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화면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거 하지 마라. 이 언어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비속어를 쓸 수 없으니까 그냥 BF라 부르겠습니다. 이 BF라는 이런 언어가 있어요. 랭귀지, C 언어 같은 언어예요. 자바, C 언어, 파이썬 같은 언어인데 브레인 F라는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인데 이 언어가 뭐냐? 이거는 뭐 말로 주제를 설명하는 것보다 이건 실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짜라고 만든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프로그래머가 장난으로 만든 언어예요. 이런 언어가 많아요. 뭐냐면 프로그래머가 장난처럼 야 이런 언어도 있다? 이런 언어도 있다? 라고 해서 만든 언어인데 명령어는 코딩할 때 쓰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걸로만 코딩을 하는 거고 볼까요? 헬로 월드라는 걸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이게 이렇게 딱 코딩을 하면 이게 헬로 월드래요. 이게 왜 헬로 월드냐?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왜 헬로 월드인지 설명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니면 동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 공유를 하든지 이거를 제가 원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있기 전에 다른 학교에서는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쳤는데 이런 컴파일러 만드는 걸 가르쳤거든요. 그때 첫 시간에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뭐냐?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너무 대충 설계하면 이런 식의 사용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프로그램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용자가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예시로 요걸 항상 말을 했었어요. 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말했던 언어인데 실제로 이거를 제가 작년에 반도체공학과 1학년 2학기 객체지향 수업 가르칠 때 프로젝트를 한번 내준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른 형식으로 구현하라고 했고 이번에는 링크드 리스트를 써서 구현을 해보라고 마지막 최종 프로젝트를 줄 예정입니다. 왜 그러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구조고 어떻게 돌아가는 언어인지 제가 예제 슬라이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번 주 중에 블랙보드에 올려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설명도 드릴 거고요. 이 언어를 여러분이 구현을 하시는 거다. 링크드 리스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걸 풀셋으로 구현하지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만 구현하라고 할 거고요. 그때 작년에 반도체공학과 1학년 애들은 저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포인터로 구현하지 않고 그냥 배열로 구현하라고 그랬어요. 배열로.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좀 어렵게 구현할 게 저희 마지막 프로젝트로 나올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이런 겁니다. 노가다 출력 이렇게. 물론 이런 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뭐 포인터 2개를 쓰는 이런 애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뭐 이건 저 잘 모르겠고 모르는 건 안 가르치죠. 예.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조교가 내려와서 랩 세션 시작할 겁니다. 오늘 if, else, for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제가 왜 외국 학생이 없지? 신기한데 제 영어로도 강의를 오늘 배웠던 부분은 녹화를 해서 나중에 또 올리도록 하고요. 또 뭐 더 필요한 거 있거나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에 질문 있을까요? 온라인 질문 있으십니까? 예. 혹시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없나요? 예. 없으면 여기까지.